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오후증 시 오늘은 A1 리서치의 조일규 대표와 함께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기다렸던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은 이후에 또 미국 시장 극적으로 반등을 하면서 상승 탄력을 키웠고 우리 증시도 갭 상승 출발했는데 일단은 미국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그러시죠. 예, 파월 의장 얘기를 할 때는 네. 이제 좀 제가 얘기할 게 좀 있어서 약간만 뒤로 밀어놓고 이제 2분기 실적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애플 네. 하나 제외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이런 얘기했잖아요. 금융주 보면서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 잘 안 빠진다. 그래서 실적 네. 이슈가 시장에 미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준비한 자료 보시면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를 쭉 볼게요. 자, 준비한 자료 보시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요. 예상치보다 좋은 것도 있고요. 나쁜 것도 있죠. 그렇죠. 보면 그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A, 구글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나빠도 시간에서 다 올라가 버렸어요. 맞아요. 그죠? 간밤에 실적을 발표를 그렇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했잖아요. 생각보다 컨센을 낮게 잡아서 주가가 미리 선반영된 것 같다. 그래서 네. 낮게 나와도 올라가는 것 같다. 그래서 실적은 더 이상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아마도 대부분 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가이던스를 딱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가이던스가 약간 좀 불안해요. 맞아요. 좋진 않아요. 예, 그래서 3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또 한 템포 또 쉬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시간을 좀 벌었다 그러고요. 유통주 생각보다 안 좋죠. 소비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유통주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괜찮았다라는 거고요. 파월 의장의 어제 발언이 있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파월 의장이 달라졌어요. 아, 달라졌다고요? 그러니까 많이 예. 이제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전략적으로 코멘트를 하더라고요. 전략적이 될 때도 된 거죠. 그렇죠. 이제 돼야죠. 이 정도 안 네.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제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75pb는 당연하잖아요. 왜냐하면 네. 지난번에 우리가 미시간 대학교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였기 때문에 피크아웃 됐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고용지표 좋고 물가지표 최고치에 피크아웃 됐으면 100bp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처음에 딱 하자마자 9월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할 수 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원래 다 50bp 예상하고 있는데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쳤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친 것 같아요. 딱 치다 보니까 시장이 겁을 먹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9월 FOMC 회의 전까지 물가 지표나 고용 지표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벌써 물가 지표는 피크아웃 꺾였고 그렇죠. 고용 지표는 좋은데 뭘 확인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두 가지 수를 딱 던지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실질적으로는 50pp로 가겠다라는 얘기죠. 노련해졌죠. 보면.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들 모든 월스트리트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다 경기가 안 좋다 그러는데 지금 파월 의장까지 안 좋다고 얘기하면 안 될 것 네. 같으니까 미국 경제 현재 침체에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 경제에서 아주 잘 기능하는 영역이 너무 많다. 뭐 많아요. 고용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노동시장이 매우 강한데 경기 침체에 진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네. 굉장히 경기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이렇게. 사실 미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아주 심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번에도 예. 그렇잖아요. 이번에도 파월이 틀리면 내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시장은 파월이 굉장히 노련해졌다라는 쪽에 한 표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2분기 실적과 FOMC를 보면서 느꼈던 건 이제는 더 이상 실적하고 경기는 시장을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요소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남아있던 형태에서 소비 패턴이 약간 변했잖아요. 미국이 굉장히 공격적인 소비 패턴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 패턴으로 변하면서 실질적으로 유통주도 그러니까 월마트 같은 것도 많이 떨어지고 막 네. 그런 형태니까 앞으로는 소비 지표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러면 대표님 실적하고 경기 지표가 중요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혹시라도 시장이 크게 떨어질 것 같으면 어떤 돌발적인 변수가 있을까? 그러게요. 그거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체크를 했는데 예. 시간이 없어서 오늘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딱 돌발 변수가 3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패권 전쟁인데요. 네. 요건 이제 러시아하고 미국은 끝났고 중국하고의 문제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미국이 포칩 동맹이라고 그러고 미 반도체 법안 이런 거 지금 반도체. 그런 걸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중국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대만을 빡치면 TSMC 걸쳐나니까.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강할 것 같은데 이 패권 전쟁은 제가 볼 때 쉽게는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잠재적인 시장 돌발 변수로 두 번째, 세 번째인데요. 네. 금리 인상의 후폭풍이
레버리지가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회사채 시장이 위축되는데 이거는 미국보다는 국내 시장이 더 클 우리나라?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9월 달 50bp까지 하면 일단 빅스텝, 자이언트스텝 다 했으니까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피크아웃 치면 그다음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지잖아요.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달러 강세, 요게 이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기업들 중에 달러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흔들린다라는 기사가 좀 최근에 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인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잠재적인 시장이고 돌발 변수지 이걸 가지고 이걸 겁먹어서 뭐 매매를 못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 정도 3개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은데 당장은 안 일어난다. 적어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일어날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무시하고 근데 한번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어서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쭉 천천히라도 그래도 바닥권에서 올라오고는 있는데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하루의 동향만 보더라도 장 초반 대비해서는 다소 좀 실망스럽잖아요. 예. 사실 코스피도 1% 넘게 상승 탄력을 약간 강화하나 싶었는데 상승 탄력이 줄어드는 모습. 코스닥은 더 심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중 동향에 대해서 왜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는 좋아지지 않은 걸까요? 그것도 있는데요.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제 75bp를 하면서 네. 한국하고 미국하고 금리가 역전됐습니다. 그렇죠. 역전되면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약간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를 계속 올려도 예금금리나 대출금리가 안 따라 올라가요. 네. 이게 시스템 자체를 다 고정금리로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한국은 조금만 기준금리를 올리면 예금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럼 대출금리도 따로 올라가니까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회사채 시장에 변화가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역실적 장세에서는 굉장히 이 회사채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할 거라고.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봤는데요. 이번 주에 모 증권사에서 AA 회사채를 발행했거든요. 네. AA 마이너스. 근데 그게 아직 금리 인상 시작도 안 했는데 회사채 금리가 4.13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말 상당히 정도 높네요. 그러니까 연말 정도 가면 BB 정도의 등급은 회사채 발행이 힘들어지는 거죠. 아, 사실 더블비도 그래도 우량하다라고 우량하다 볼수 있는 그러는데 거잖아요. 지금 예. 금리 인상에서는 이렇게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런 회사채 시장이 좀 변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회사채 시장이 변화가 온다는 거는 약간 상대적으로 좀 약한 기업, 그러니까 좀 약한 고리에 있는 기업, 시장 지배력이 떨어지는 기업, 재무가 안 되는 기업은 작은 경제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의 시장을 보면 대형주 위주로 다 올라가지 코스닥이나 개별주가 반등이 약한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네. 3주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금융권의 자금 흐름이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최근에 들어서 은행 쪽에서 만약에 이제 예금 수신에 대한 부분들을 막 경쟁을 해버리면 은행채 막 발행하고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제2금융권 막 해버리거든요. 네. 그럼 이런 것도 유동성 경색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증시가 예금금리 막 올라가고 AA 뭐 이런 것들이 지금 4%, 5% 이러면 채권 시장 가지고 누가 이렇게 주시장 돕니까? 이게 문제는 거죠. 그래서 모멘텀과 유동성에 대한 약화가 된다라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3주째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제발 부탁인데 이번 반등 기회를 통해서 시장 지배력이 좀 강한 종목들, 강한 종목? 우위 종목들. 제가 그럼 시총 상위 종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나중에 네.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아, 종목들 다 예. 정리해놨는데 그리고 네. 회사채 등급이 좀 상위 종목들. 왜냐하면 BB 이하로 내려가 버리면 연말에 만약에 이거 회사채 발행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표님 BB 정도면 7% 8% 회사채 네. 발행하면 금리 많이 주면 괜찮지 않습니까? 망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안 가죠. 경기 침체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트렌드하고 실적 개선주가 맞아야 되니까 지금 올라올 때 보면 그나마 시장 지배력이 센 종목들이 대형주니까 시장은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걔네들이 올리니까. 예. 근데 상대적으로 개별주 못 올라가니까 체감 지수는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요. 그 금리 역전이니까 한국은행 또 금리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회사채 시장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별주 좀 조심해야 됩니다. 계속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공매도 얘기 나왔습니다. 아, 공매도 문제가 지금 생겼죠. 예.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광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광분해야죠. 예. 그렇죠. 네. 너무 화가 나잖아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어, 뭐 벌금은 냈다 이런 과태료? 10억.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 공매도 얘기를 굉장히 예민하게 하는 편인데요. 이게 방송에 나오시는 그 분들이 선진국하고 우리나라는 공매도가 좀 다르다. 그래서 공매도를 막으면 되게 부정적인 역할이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요.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제가
이 논문까지 다 분석하고 제가 이거 그래요? 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공매도는요. 그러니까 스탠다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편법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투자증권에 이거 나오고도 예. 과태료 10억이 과태료. 예. 과징금도 아니고 과태료예요. 과태료. 무슨 이게 교통사고입니까? 그러니까 교통 벌칙금도 아니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 봤잖아요. 네. 그거 상장할 때 인적 분할, 물적 분할하면서 또 이상하게 물적 분할해갖고 이상했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찾을 수 없는 사례가 자회사를 상장하는데 신주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카카오를 상장해놓고 카카오를 상장하면 카카오 주가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건 그 우량 자회사의 가치 때문에 그런 건데 우량 자회사를 계속 상장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페널티가 적으니까 어떻게 우리나라하고 선진국하고의 공매도를 비교합니까?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아마 조만간에 나올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강력하게 지금 오늘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금융위하고 그 금감원하고 금토협에서 이거 대책 마련하라고 공청회 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만 2번이거든요. 조만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러면 시장의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당국의 현명한 대책을 또 기대를 해보겠고 앞서서 그래도 또 시장에서 좀 괜찮은 종목들을 찾아보자. 회사채도 또 우량하고 시장이 믿을 수 있는 종목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역실적 장세 관심 종목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네. 이걸 보면 일단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시장 지배력이 강한 종목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시장 지배력 상위 종목 중에 낙폭과대 종목들이 올라온 종목도 있는데 셀트로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한미약품, 녹십자, LG생활건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트렌드도 맞고 실적이 맞아야 돼요. 트렌드만 맞으면 안 돼요, 요즘은. 트렌드가 맞는데 실적이 맞는 종목들이 방산, 인프라, 2차 전지 소재, 자동차, 풍력, 현대차 그룹 실적 되게 좋죠. 예, 똑같은.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저평가된 지사 요거는요. LG화학이고 삼성물산인데 여기서 제가 안 적었는데 하나만 얘기 드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를 시키겠다 아니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동안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빠진 종목 있잖아요. 네. 이런 종목들이 또 쇼커버링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많이 있었던 뭐 이 특정 종목 얘기해도 되나요? 아, 뭐, 예,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증권사에 보면 뭐 K카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주식인데 예. 많이 떨어진 공매도 상위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반도체 쪽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강하게 올라 있었는데요. 강하게 올라올 때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사채 WB 등급 이하면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회사채 시장이 굉장히 크게 변할 것 같고요. 반도체가 안 들어갔습니다, 대표님. 왜 반도체를 안 넣었습니까? 라고 네. 얘기하는데 이번 주에 바클레이즈라는 그 회사에서 반도체 장비 업종에 대한 전망을 2023년 전망을 대폭 하락시켰습니다. 투자가 그만큼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예, 전망인 그래서 거죠? 세계 3위 반도체 장비 업체 램 리서치가 있는데요. 요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을 돌리고 목표가를 625불에서 450불까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조건 2차 전지든 반도체든 소재 업종이고 그다음에 이런 소재 업종 중에서도 회사채나 재무제표 안 좋은 종목들은 이번 기회에 다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네. 제가 계속 얘기 드립니다. 이거 연말에 대출금리 7% 되면 6% 정도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회사채 WB 같은 경우는 회사채 발행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거 지수 올라올 때 재무제표 안 좋은 거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A1 리서치의 조일규 대표와 함께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알아보면서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